안녕하세요. 리소메듀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총평과 선택 과목 포함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원의 킬러 문항 배제 조치가 취해졌지만 추론과 수식을 혼용하여 신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별력을 대비하기 위해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교과 개념에 충실하고 문제 접근법에 대한 연구를 해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공통 과목은 실력에 따른 체감 난이도 문제 편차가 컸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문항이 많아졌죠. 어려워 보이는데 쉬운 문제 또한 수험생들의 실수 유발을 하였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중킬러 문항에서 함수 파트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고 그로 인해 문제에서 시간 조절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객관식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나 번호별 난이도를 생각하기 어렵도록 14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19번 또한 단답형 중에 3점짜리지만 체감 난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고1 수학이 핵심인 문제가 생겨나면서 고등 수학 모든 교과서에 있는 필수 개념 접근을 정확하게 아는 수험생들이 수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공통문제 풀이부터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지수법칙 활용하는 문제로 나왔고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거기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죠. 그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제곱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6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2번 문제는 F'2를 구하는 문제고 F'2를 구하기 위해 F'X를 구해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10x이므로 F'2는 24 마이너스 20입니다. F'2가 4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4입니다. 3번입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므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각삼각형을 그려주셨을 때 이런 빗변과 높이가 3대1 비율이 성립합니다. 그럼 밑변이 2루트 2고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인데 현재 4, 4분면은 각이므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죠? 그러면 이 위의 식에 2를 대입했다는 뜻은 fx의 2의 좌극한이고 아래 식에 2를 대입했다는 뜻은 fx의 우극한이자 함수값이므로 이 a는 2가 됩니다. 그렇다면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f'x가 3x, x-2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f'x를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렇다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부정적분 상수 붙여주시고 1-3 플러스 c가 f1인데 이게 6이다 보니까 c-2는 6, c는 8이 되겠죠. 그렇다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이니까 f2는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답은 4입니다. 4번인데요. 5번을 다른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가 원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F1이 6이다 보니까 이 축인 1,6에서 변곡점을 갖게 되고 이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0부터 2까지 함수값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3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면적의 차이가 4인데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의 차이 또한 4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0,8
여기는 0, 2, 4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F2를 4로 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6번입니다. 지금 S4-S2가 나와 있으니까 A4 플러스 A3를 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A4가 A3가 되겠고 AR 제곱 곱하기는 이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진행을 하면 R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A5가 현재 4분의 3이니까 AR 4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2.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12 더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진행해 주시면 되니까 답은 18입니다. 4번. 7번입니다. 7번은 극대극소인 x값의 포인트를 찾는 문제고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26 빼기 그러면 극대는 어디서 가질까요? 마이너스 2에서 가지고 극소는 6에서 가지겠죠? 그래서 극소인 포인트에서 극대인 포인트를 빼면 8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8번입니다. 현재 3차 함수 fx가 나와 있고 fx를 특정한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좌변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우변 또한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x가 1이 아닌 포인트에서 fx는 3x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3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f1을 따로 정의를 하기엔 여기에 x에 1이 넣었을 때 이 식은 항등식이 되고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 따로 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를 적분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할 때 기함수는 0이 되니까 2배 곱하기 0부터 2까지 3x제곱 dx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x 세제곱 그러면 2 곱하기 8 16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좌표평면도 아니고 수직선에서의 내분 문제니까 쉽게 수험생들이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고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역으로 곱하시면 되는데 내분점은 m 더하기 1-m 분의 m 곱하기 로그 5의 12 더하기 1-m 곱하기 로그 5의 3 이게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분모는 1이 되고 m으로 묶었을 때 로그 5의 12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 됩니다. 플러스 로그 5의 3은 1입니다. 그렇다면 m 로그 5의 4는 1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 되고요. 로그 5의 4의 m제곱은 1이 로그 5의 5니까 3분의 5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4의 m제곱은 3분의 5. 답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나오네요. 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전형적인 속도와 거리, 위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고요.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고 V1t, V2t가 나오니까 X1t, P의 위치부터 구해줄게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5t 원래 적분상수 붙여야 되지만 원점 출발 조건이 있으므로 적분상수 안 붙여주겠습니다. x2t는 t제곱 마이너스 7t q도 원점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ft는 pq 사이의 거리니까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2t인데 여기서 절대값을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되고요. t는 시각이라서 음수는 취급 안 하죠. 그래서 양수이므로 이렇게 3분의 1t 절대값 밖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아니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이 되겠죠. 그럼 3분의 1 t-6의 제곱이므로 절대값 밖으로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0과 6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그래프죠. 그러면 비율 관계에 의해 1대 2를 쓴다면 이 극대를 가지는 포인트는 2입니다. 여기까지 찾으셨으면 A와 B를 찾을 수 있는데요. 0부터 2까지 현재 증가하고 있고 2부터 6까지 감소하고 6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는 Q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적분을 쓰셔도 좋지만 어디서 양수이고 음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Q의 속도 그래프를 파악을 해보면 2분의 7에서 속도가 반전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될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요 별 삼각형의 넓이와 세모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식이 현재 2t-7이니까 이 점이 2, -3이고 6일 때의 점은 6,5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에서 2 뺀 2분의 3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에서 2분의 7 뺀 2분의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렇다면 4분의 9 더하기 25니까 4분의 34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17, 2번이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현재 절대값 A6에 A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절대값 A 더하기 5D는 A 플러스 7D다 라는 공식 써주시고요. 만약 A6가 0보다 크다면 A 플러스 5D는 A 플러스 7D가 되므로 공차가 0이 되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A6는 음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가 A 플러스 7D다 개념 세워주시고요. 2A는 마이너스 12D, A는 마이너스 6D가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A6 더하기 AAC 0이므로 마이너스 A6가 AAC이므로 A6 더하기 AA8은 0이 되겠죠. 그래서 A7이 0이다. 등차 중앙에 의해 이런 한 수열 개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스캔을 한번 해보시면 부분분수 꼴로 첫째 항이나 공차를 구하는 꼴이 될 거고 답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8이 있을 거고요. A15까지 등차 수열을 더하는 내용이니까 등차 중앙 개념을 이용하면 결국엔 AA 곱하기 15세트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A8은 A7에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결국엔 15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분분수를 통해서 우리 D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 시그마를 해석을 해주면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는 문제고 등차 수열이니까 D분의 1이죠. 그렇다면 D분의 1 K는 1부터 5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을 진행을 해주시면 A1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D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5D분의 1이죠.
a는 마이너스 6d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고, 통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6d분의 5가 되니까 6d 제곱분의 5가 시그마를 푼 값입니다. 그러면 6d 제곱분의 5는 96분의 5니까 d 제곱은 16, d는 풀마 4인데, 현재 A6는 0보다 작은 데다가 A7이 0이 됐죠. 그러니까 공차를 4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60입니다.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함수의 분배 문제이고, 이렇게 gx가 t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네요. 자, t 이전에는 fx를 그대로 따라가시고 t 이후에는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되는 형태의 gx를 찾는 문제이고, 이 gx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를 특정하면서 볼 건데, 현재 여기까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t가 여기라면 이렇게 gx가 그래프를 따라오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죠. 이게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 넓이의 최대는 직관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이 둘러싸인 넓이가 최대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물론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방향의 문제도 선호하면서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됨을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fx는 현재 9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4x 가 되는 3차 함수인데, 현재 저는 3차 함수 근관계로 3차 함수를 세웠고요. 여기서 f'x를 구해주시면 9분의 1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가 마이너스 9가 될 때고,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3이 0이 될 때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라 3치 빼기 빼기. 우린 t가 0하고 6 사이에서 잡아야 최대이기 때문에 t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3, 대입을 해보시면 f3이 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므로 플러스 6, 3,6이 되겠죠. 우리 0부터 3까지는 fx 적분을 따로 해주시면 되고, 3부터 이 직선이 현재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되니까,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거고,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됩니다.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면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약분 바로 할게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27 x제곱 0부터 3까지 9분의 1 4분의 3의 4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27 곱하기 3의 제곱 9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 진행하면서 갈게요. 그럼 4분의 9 마이너스 15 플러스 27 플러스 18이죠. 그러면 30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129가 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는 3. 그러면 표시하세요. 도형 문제는 A, B는 3이고 BC의 길이는 루트 13. AD랑 CD는 미지의 숫자니까 P랑 Q라고 놓는데 PQ가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BAC는 3분의 파이인 사각형 ABCD가 있는 거고 삼각형 ABC 넓이를 S1, 삼각형 ACD 넓이를 S2라고 했네요.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는 사인 ADC 분의 외접원의 반지름 R을 찾는 문제라 여길 세타로 놓으시고요. 답은 뭘 구하는 거냐면 사인 세타분의 R을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셔야 될 게 변 두 개가 나와 있고 각이 나와 있는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AC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진행하겠습니다. 13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3, X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13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고 X는 4, 길이니까 양수 길이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나온 넓이 조건 쓰러 갈 건데요. 여기 넓이 조건 있죠. S2는 제대로 확인하시고 ACD의 넓이니까 미지수를 써야 되겠네요. 2분의 1 PQ 사인 세타이고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분을 진행을 해주실게요. 이렇게. 그럼 PQ가 9니까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사인 각 ADC, 사인 세타분의 R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사인 세타분의 4가 2R이 되겠죠. 그러면 R은 2 사인 세타분의 4고 그럼 약분 먼저 진행해 주시고 5루트 3분의 18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인 세타분의 R을 구하는 문제라 9분의 5루트 3분의 18 그럼 25 곱하기 3분의 9 곱하기 18이 되겠고요. 25분의 54 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 시험장에서 쉽게 풀이를 생각할 수 없었던 고난이도 문제였죠. 자, 일단 A, B는 두 자연수네요. 자연수니까 양수 파트에서만 볼 거고 fx가 이 이전과 이후에서 함수가 바뀌는데 이 이전에서 미분을 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6이라 그래프부터 그리고 갈게요. 여기서 그래프를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는 게 다 포함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해서 5가 되겠죠. 그리고 1일 때는 2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좀 그려보다 보면 y절편 1이고 이렇게 갈 건데 조금 줄여서 그릴게요. 이렇게 갈 건데 2까지는 그려야 되잖아요. x가 2일 때 함수값을 직접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가 2대 1 비율이니까 이 접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 2에서 다시 만나겠구나 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까만 동그라미죠.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면 이 이차함수는 a가 자연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거고 2와 b에서 9를 지나는 이차함수가 돼요. y는 9.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건데 그 gt의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개수가 합쳐서 9개가 되는 포인트가 무조건 1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b가 다행히 자연수라서 좀 특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가 1 또는 2라면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b가 1 또는 2라면 여기가 1과 2는 근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거나 구해서 가지겠죠. 구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꼭지점에서 갖고 이렇게 그려지거나 b가 1 또는 2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보시면 자 y는 t, y는 k가 될 수 있는 것들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이때는 함수값도 3개, 좌극한 3개, 우극한도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9가 되는 k의 포인트가 여기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무수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 k의 개수가 1개가 되려면 b는 1과 2는 일단 배제하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b가 2보다 큰 데에서 근을 갖는 이차함수로 다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2,9를 반드시 지나고 b,9도 지나는 이러한 이차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이때도 이렇게 3개가 만나는 포인트들이 아까와 같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과 닿는 포인트에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자 여기는 9가 될 수 없겠죠. 왜냐면 함수값 5개, 좌극한도 5개, 우극한도 5개가 되는 포인트들이니까 이제 고려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 여기 특이 케이스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 3개, 좌극한 1개, 우극한은 5개가 돼서 딱 9개가 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9개보다 한참 못 미치겠죠. 이런 포인트들은. 그래서 원하는 개형을 찾았네요. 자, 이제 순서상을 찾으러 갈 타이밍인데요. 여기서 축 기반으로 좀 식을 세워볼 텐데 fx에서 x가 2보다 클 때 식은 a, x-2, x-b 플러스 9였죠. 그러면 이때 2분의 b 플러스 2일 때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가 b-2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a b-2의 제곱이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할게요. 48이 되면 된다. 그러면 순서상을 보시면 b에 만약에 3이 들어갈게요. b는 이 초과의 자연수여야 되니까 b에 3이 들어가면 a는 48, b에 4가 들어가면 a는 12, b에 5가 들어가면 약분이 안 돼서 a가 자연수가 안 나올 거고요. 6이 들어가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51이 됩니다. a가 48일 때 b가 3일 때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네, 15번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열이랑 다르게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14번에서 멘탈이 털리신 분들은 15번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충분한 연습을 했으면 이런 A6, A7부터 해석이 가능했을 거고 이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A1부터 시작이 아니라 조건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6와 A7을 볼 건데 자, AN 플러스 1이 전항이 홀수이면 이에 AN 제곱으로 가고 전항이 짝수인 경우엔 2분의 1 AN으로 가겠죠. 그래서 A6, A7을 한번 볼게요. A6가 만약에 홀수였다면 A7은 2의 홀수 제곱으로 가죠. A6가 짝수였다면 2분의 1 곱하기 짝수가 될 것입니다. 이 둘이 더해서 그래도 만만한 숫자죠. 3이 나왔으니까 위의 케이스에서는 홀수가 1이면 1 더하기 2의 1제곱해서 바로 3이 나오고 아래 케이스에서는 홀수가 2이면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3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을 거고 그래서 A6부터 시작합니다. A6부터 시작할 거라 거꾸로 쓸게요. 자, A6가 1 또는 2가 되겠죠. A6가 1이면 A5는 짝수인 경우 2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A4는 2인 경우에는 홀수일 때 1도 되고 짝수라면 4도 됐었겠죠. 자, 1일 때는 무조건 2밖에 안 되니까 2로 갈 거고요. 4일 때는 만약에 전항이 홀수였으면 2의 제곱으로 갈 텐데 제곱이 짝수이니까 2의 an 제곱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렇다면 2일 때는 다시 1, 4가 모두 가능하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1은 1일 때는 반드시 2밖에 안 되고 4일 때는 8밖에 안 되는 거죠. 자, 8일 때는 2의 세제곱 8이고 16도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16일 때는 3일 때부터 볼게요. 3일 때는 2의 거듭제곱이 3이 될 수 없으니까 6으로 가야 되겠죠. 16일 때는 32로 갈 거고요. 자, 2일 때도 갑니다. 2일 때도 위에 쌓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쌓아서 갈 건데요. 2이면 1, 4가 되고 1이면 2밖에 안 되고 4라면 8밖에 안 되고 2일 때는 다시 1, 4가 가능하죠. 8일 때는 3, 16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1일 때는 다시 2밖에 안 되고 4일 때는 8밖에 안 되죠. 그리고 3일 때는 6밖에 안 되고 16일 때는 32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A1을 다시 세팅을 해보면 1일 때는 2밖에 안 될 거고 4일 때는 8밖에 안 되겠죠. 3일 때는 6밖에 안 되고 16일 때는 32, 2일 때는 1과 4가 다 되겠네요.
자, 8일 때는 3과 16 모두 가능, 6일 때는 12, 30일 때 5가 홀수니까 5랑 64가 모두 가능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3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64, 이렇게 수영도로 해결을 하시는 게 확률과 통계에 기반해서 케이스 분류에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더해볼게요. 48 더하기 1 이렇게 더하면 20, 1 더하기 3 하면 24니까 12, 5, 64 더하면 79겠죠. 자, 여기서 더하기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4개 더하면 48, 뒤에 4개 더하면 24, 뒤에 3개 더하면, 앞에 2개부터 더해볼게요. 17 더하기 64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2개 더하면 72, 뒤에 2개 더하면 81이죠. 그래서 답은 153이 됩니다. 3번입니다. 16번 단답형 다시 쉬워졌어요. 3의 x-8제곱은 27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x 빼기 8이 마이너스 3x이니까 4x는 8, x는 2가 되겠네요. 17번은 f'x 구해주시면 되고, x제곱 더하기 3 곱해미분으로 갈게요. 2x, x 플러스 1, f'1은 1 더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알파로 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베타로 두고 시작하시면 조금 편해요. 알파는 2베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3알파 플러스 베타는 33, 그래서 알파 대신에 2베타 마이너스 10 넣죠. 그러면 7베타는 63이 되니까 베타는 9겠네요. 답은 9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x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2 마이너스 x, 이럴 때는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 각변환 진행해 주시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고, 여기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죠.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를 구해주는 거고, 코사인 4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 0하고 4파이 사이로 잡아줄게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t축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일 때 각은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3분의 4파이와 3분의 2파이네요.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각을 구하는 것이니
여기서 t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t가 4분의 파이 x였죠. 여기서 x는 3분의 4와 3분의 8 사이가 되고, 여기서 x는 3분의 16과 3분의 20 사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x는 2와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x는 6이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코사인 4분의 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기가 8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수가, 여기 있는 자연수가 만약 2로 잡혔다면 그거에 8을 더한 10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자연수가 6으로 잡혔다면 그거에 또 8을 더한 14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x는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4로 합을 구할 수 있겠고, 답은 그래서 32가 되겠죠. 답은 32입니다. 20번입니다. a가 루트 2보다 크다인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런 원점을 지나는 함수라고 했고,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거 체크하시고요.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만약에 원점이 여기에 잡히게 되면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a가 음수가 되겠죠. a는 루트 2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원점을 여기다가 잡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쭉 그어서 여기에 a가 잡힐 거고, 이때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원점이랑 다 고려해서 축을 그려봤을 때 이런 형태로 축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저기 수직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비율 관계를 좀 써볼 건데요. 이렇게 a가 a,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2a니까 2a가 될 거고, 요 길이 a, 요 길이 2a니까 여기 루트 5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세타라고 놨을 때 이렇게가 탄젠트잖아요. 탄젠트 세타가 2라서 이렇게 봤을 때 탄젠트 세타도 2여야 합니다. 그러면 2 루트 5a가 ab의 길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려는 것부터 보면 5a는 루트 5a고 ab는 2 루트 5a다 보니까 10a 제곱을 구하는 문제고 a만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직 접선 개념을 안 썼기 때문에 접선을 좀 써보시면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니까 f'a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겠죠. 그러면 직선 AB는 y는 2-a 제곱 x-a 플러스 2a가 될 거고, 이게 자, 비좌표 한번 봐보시면요. 요 길이 O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5a 제곱 더하기 20a 제곱, 25a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기 때문에 5a입니다. 그럼 B의 x좌표는 5a,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접선이 5a, 0을 지난다. 대입을 해보시면요. 0은 2-a 제곱 곱하기 4a 플러스 2a,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10a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a로 나눠보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로 나누어 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은 2분의 5니까 구하는 걸로 바로 가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5가 됩니다. 자, 21번을 해석을 해볼 건데요. fx는 마이너스 1 이상 6 미만에서는 이차 함수라서 먼저 그려놓았고 6 이상에서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네요. 자, 문제에서 t에 대한 조건을 좀 넣었는데 t가 0 이상일 때 실수 t에 대해서 이 구간의 크기가 2일 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건데 0부터 무한대까지 gt의 최소값이 5란 뜻은 5보다 작은 y값인 gt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는 함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t가 0 이상일 때는 볼 거니까 t가 딱 0일 때를 보시면 t가 딱 0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최대값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일 때 넣어보면 5가 되겠네요. 뭔가 필연적인 숫자 같은데 1일 때 5를 잡으시고 그러면 f0은 이제 5. 사실은 g0이 5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참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1과 만나는 5일 때 이렇게 1과 대칭인 5일 때의 함수값도 5라고 특정을 해주셔야 되고 자, 만약에 0.5라고 봅시다. 0.5인데 0.5부터 2.5까지 최대값은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GT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함수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이렇게 따라갈 동안 5 미만인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6이 특이점이 될 건데 6 이후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그려질 텐데 자, 만약에 첫 번째 그린 노란색 그래프가 a 로그 4의 x-5라고 봅시다. 그러면 t가 6일 때 보실까요? t가 6일 때 5부터 7까지 최대값이니까 그때는 5가 찍히죠. 그러다가 만약에 7일 때 보세요. t가 7일 때는 6부터 8까지인데 이 8일 때의 함수값이 5보다 작게 되면 8일 때의 함수값이 5보다 작게 되면 이 친구는 최소값이 5보다 작아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니까 자, 우리는 8일 때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7일 때 이렇게 5가 된다면 6일 때 5부터 7까지 최대값 5가 될 거고요. 더 올라가는 건 최대값의 최소값이 5가 되어야 되니까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7일 때 y값이 5보다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a 로그 4의 7-5가 5 이상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 로그 4의 2가 5 이상이고 a 곱하기 2분의 1이 5 이상이므로 a의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답은 10입니다. 22번 킬러 문제입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함수 fx에 대해서 fk-1, fk 플러스 1은 곱해서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럴 때 k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모든 k에 대해서 fk-1, fk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 함수는 사실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함수, 뭐 이렇게 된 함수.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인 포인트
접선의 길이가 음수인 포인트가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불가능한 개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 그래프다. 인데 지금 구간의 차이가 2가 나는 함수값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 f'-4분의 1도 음수, f'4분의 1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은 둘 다 요런 형태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0을 한번 생각해 보실 건데요. 자, 0일 때가 만약에 양수라고 봅시다. 0일 때가 양수라고 봤을 때 0보다 k가 1이라고 치면 f0이랑 f2랑 곱해서 양수여야 되고 k가 2라고 치면 f1이랑 f3이랑 곱해서 양수여야 되고 계속 양수가 표현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f0이 음수일 때도 마이너스 2, 1 다 이런 형태로 음수 파트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은 이런 3차 함수 개형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간의 차이인 마이너스 1과 1을 끼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한번 예측을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최고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에 4분의 1이 0보다 작다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를 한번 찾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만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분의 13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볼 건데요. 근이 하나가 알파가 이렇게 잡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fx는 x-1, x-알파가 되겠고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음수입니다. 그럼 f'x는 x-1, x-알파 플러스 x-알파 플러스 x-1이므로 f'-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좀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6 플러스 16분의 5가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때 알파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양변에 16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6 플러스 5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24알파 플러스 6은 마이너스 9니까 24알파는 마이너스 15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5 음수니까 이때가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fx는 뭐였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8분의 5였다. 그렇다면 f8만 구해주면 되겠죠. f8은 8 곱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8분의 5니까 8만 분배해 줄게요. 7 곱하기 64 플러스 5 마지막으로 7 곱하기 69만 해주시면 되니까 7, 9, 63, 7, 6에 42, 483이 됩니다. 이렇게 공통문제 22번까지 풀이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28번 제외 문제의 조건이 복잡하지 않게 나왔는데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습니다. 30번은 전형적인 정규분포 문제로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아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봤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3번입니다. 5개의 문자, 2개, 2개, 하나 이렇게 같은 문자가 있죠. 그래서 2팩분의 2팩분의 2팩 2팩분의 5팩으로 가시면 되고 그러면 120을 4로 나누는 거니까 33번입니다. 24번입니다. 두 사건 A, B 독립 조건으로 나왔죠. A 교집합 B가 4분의 1이고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는 4분의 1이겠죠. 그리고 A 여집합이 2PA라서 PA를 X라고 놨을 때 A 여집합은 1-X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2X는 1-X이므로 3X는 1, X는 3분의 1 이게 PA가 되겠죠. 그러면 PB는 4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니까 4분의 3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25번은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하는 문제이니까 분모는 6팩이 될 거고요.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카드가 놓여야 되는데 카드가 하필 1, 2, 3, 4, 5, 6이니까 10 초과가 되는 게 5, 6밖에 없네요. 그래서 양 끝에 5나 6이 오는 5와 6이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와 6이 양 끝에 오려면 2팩, 5와 6 자리 바꾸는 것과 가운데 거 나열 4팩이 되겠죠? 이걸 전체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1-6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고 1-15분의 1 답은 15분의 14 5번입니다. 26번입니다. 26번 문제는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그 x에 따라서 y 확률 변수를 지정을 해주네요. 그 다음 y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x라고 했으니 x는 0, 1, 2, 3, 4까지 되겠네요. y는 x가 0 또는 1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 x 그대로 따라가고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무조건 2. 자, 확률은 x값 따라가면 되겠는데요. 자, x가 0일 때는 사시형 동전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 x가 1일 때는 4c 1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4 x가 2일 때 4c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6 x가 3일 때 4c 3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4 x가 4일 때는 4c 4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이에요.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약분을 하지 않을 거고 2y는 16분의 1 곱하기 0, 1 곱하기 4, 2 곱하기 6, 2 곱하기 4, 2 곱하기 1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6분의 26. 그래서 답은 8분의 13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27번입니다. 정규분포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49인 표본을 뽑아내는 통계적 추적 단원 내용인데요. 지금 x에 대한 정규분포가 m, 5의 제곱이고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m, 7분의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95%의 신뢰 구간은 1.96을 써주시면 될 거고 a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5가 되고요. 5분의 6a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은 자유인데 a를 구하고 x바를 찾아도 되고 x바를 바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x바를 바로 찾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위의 식에서 6a, 아래 식에서도 6a를 구해보겠습니다. 6a는 6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30이겠죠. 아래식에서 6a는 5x바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25입니다. 그래서 위의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0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55가 되겠죠. 여기서 약분을 진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약분해서 0.28. 그 다음 55와 28을 곱해주시면 1540이므로 x반은 15.4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8번 케이스 분류가 다른 문제에 비해는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는데 주머니에는 1, 2, 3, 4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A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충분히 있다는 뜻이죠. 상자 B는 비어 있습니다. 자, A에서 주머니에 뽑은 숫자에 따라서 공이 넘어가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 확인한 수가 1이면 상자 A에 있는 흰 공 1개를 상자 B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개가 넘어가게 되겠죠.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A에 있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2개를 상자 B에 넣는데 이 케이스를 Q라고 하면 이때는 공이 2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확인한 수가 4이면 상자 A에 있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상자 B에 넣는다고 했으니 이때는 공이 3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8개를 만들 수 있는 숫자 조합을 한번 따져보시면 4번을 시행을 반복하게 되니까 Q를 4번 뽑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Q를 2번 뽑고 P 1번, R 1번 뽑는 케이스 세 번째 P를 2번, R을 2번 뽑는 케이스 이런 형태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자, Q일 때를 보시면 지금 확인한 수가 1일 때니까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일 때니까 4분의 2, 2분의 1의 4제곱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확인 수가 2 또는 3일 때가 2번 또는 1이나 4일 때니까 4분의 1의 제곱. 그러나 QQPR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팩분의 4팩까지 확률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이겠죠? 자, PPRR일 때는 P 4분의 1의 제곱 R 4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똑같이 2팩, 2팩분의 4팩이라는 확률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지수법칙으로 조금 합쳐보면 12, 2분의 1의 6제곱이고요. 6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입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8일 때 중에 그때 상자비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인 거니까 R이 2개거나 Q가 2개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R과 Q가 2개 다 들어가서 3번 케이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 분의 6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을 하시면 되니까 분모 분자를 2분의 1의 4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 다음 2의 4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6 더하기 48 더하기 6분의 6이 되겠죠. 여기서 70분의 6이니까 답은 35분의 3, 답은 4번입니다. 29번입니다.
중복조합도 쓸 것 같으면서도 A, B끼리 숫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엮여 있는 C와 D의 포인트를 둬서 볼 건데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니까 그렇게 케이스가 많을 것 같진 않고 C를 그러면 1, 2, 3, 4, 5, 6으로 놓고 갑니다. 그러면 D는 여기 몇 가지? 1 이상이 다 되니까 6가지가 될 거고 2일 때는 5가지, 3일 때는 4가지, 4일 때는 3가지, 5일 때는 2가지, 6일 때는 1가지가 되겠죠. 자, 이때 동시에 A, B의 순서쌍까지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복조합으로 그냥 때리기에는 A, B끼리는 순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둘 다 C 이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B가 C랑 다 같을 때 그러면 1, 1로 같을 때, 2, 2로 같을 때 이렇게 따로 세주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세주시고 그 다음에 둘이 숫자가 다를 때는 1 이하의 순열 여기는 0개겠죠, 그쵸? 색깔을 바꿀게요. 여기는 0개고 그 다음에 2 이하의 순열 2P2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3 이하의 순열 3P2, 4P2, 5P2, 6P 이렇게 잡으시면 같은 것까지 다 세어진 수거든요. 그럼 6, 5 곱하기 4, 4 곱하기 9, 3 곱하기 16, 2 곱하기 25,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같은 것과 다른 것 다 빠짐없이 세준 형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6 더하기 20 더하기 36 더하기 48 더하기 50 더하기 36이니까 두 개씩 더해 볼게요. 26, 84, 86 그럼 26 더하기 170이 되겠고 그러면 196이 답이 됩니다. 30번 치고는 어렵지 않았던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P, X가 5t 이하일 때의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표준화를 하면 Z가 t분의 5t-1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라는 뜻이라서 t가 이쪽에 찍혀야 되겠죠? 그러면 t분의 5t-1은 0 이상이어야 되고 t는 5분의 1 이상 자, 양수 조건 만족하면서 5분의 1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p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클 때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때도 표준화를 해주시면 t-1부터 t 플러스 1까지로 z가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의 최대값 문제 원래 내신에서는 0을 끼고 간다 이렇게 그냥 평균이다 해서 잡히면 되는데 t가 5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죠. t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이렇게 중간을 끼고 있는 형태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5분의 4부터 5분의 6까지 이렇게 잡혔을 때가 가장 넓이가 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지금 즉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 이 확률을 구해주시는 거라 이 두 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288 더하기 0.385니까 0.673이 되겠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673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미적분 풀이입니다. 미적분은 올해 수험생들이 좀 힘들었죠. 공통도 준킬러들이 대다수라서 어려운 데다가
미적분은 실력에 따른 체감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이번에 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5번 등 낮은 번호 문항도 좀 어려웠을 거고요. 식계산도 까다롭고 30번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럼 미적분 풀이 시작해 볼게요. 23번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전형적인 지수함수 극한 문제이므로 이런 형태는 기억해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래서 5분의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매개변수 문제죠. 지금 dy dx를 구할 때 dy dt를 dx dt로 나눈 꼴로 구할 거고 dx dt는 t 세제곱 플러스 1분의 3t 제곱 dy dt는 파이 코사인 파이 t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2번이 답입니다. 25번 역함수 단어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현재 fx는 일단 0이 아니다 먼저 잡고 가세요. 분모에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역함수 기준으로 g.fx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미분을 가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자 복잡한 식 g'.fx분의 1을 f'x로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1부터 a까지 fx분의 f'x dx를 구하는 문제인 거고 이걸 정적분을 하면 ln fx가 1부터 a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ln fa 마이너스 ln f1인데 f1이 8이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ln fa가 우변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ln a 플러스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ln 2 플러스 3 ln 2가 되겠죠. 그러면 ln을 다 합쳐주시면 ln a 제곱 a 플러스 1 여기가 2ln이니까 곱하기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fa는 4a 제곱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f2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48 4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정적분의 활용 문제입니다. 26번은 지금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고 y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입체 도형에서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고려할 필요는 없고 식을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저 정사각형의 면적 적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부분적분법 가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적분 쉬운 함수를 코사인 x로 두시고 미분 쉬운 함수를 1-2x로 두시죠. 적분 쉬운 함수는 적분해 주시고 미분 쉬운 함수는 미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분법 진행합니다. 그러면 sin x 곱하기 1-2x는 그대로 가주시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여기에 마이너스 2sin x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sin x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대입만 계산 실수 없이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sin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거기에 1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들어가고요. 빼기 sin 4분의 3파이는 그냥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코사인 x 가셔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앞에 식들은 묶어주시고 뒤에 식은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인데 빼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4파이를 가시면 돼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파이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자 분리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는데요. 사실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따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접점을 s,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으로 놓으시면 y'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s일 때의 접선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아직 안 쓴 원점을 지난다를 좀 써주시면 0, 0 대입을 해서 0은 2의 마이너스 s제곱 곱하기 s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이 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의 식이 하나 세워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ft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때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제곱이잖아요. 자, 여기서 s는 t에 관한 식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 관계성을 s는 하면서 찾지는 못했지만 저기를 st, t에 대한 함수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보셔야 됩니다. 문자 분리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에 나온 게 fa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나왔으니 마이너스 sa가 2분의 3, 즉 s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결과값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f't를 진행했을 때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가 되겠죠. 속미분할 때 이렇게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f'a를 찾아보시면 s'A 2의 마이너스 sa가 되겠죠. 그러면 s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2의 2분의 3제곱으로 가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s'A만 구해주시면 답이 완성되는 꼴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갈게요. 이 식을 미분해주는 꼴을 한 번 더 만듭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t 지수 미분 그 다음 st 플러스 1 곱의 미분이죠. 그 다음 s't 2의 마이너스 s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은 0 진행해 주시고 자 여기서 2의 마이너스 st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s't st 마이너스 s't 플러스 s't 플러스 2의 t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현재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마시고 s'A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A로 대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A 이런 형태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S의 A제곱이 필요한 거고 SA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T 대신에 A를 한번 넣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SA제곱은 플러스 2분의 3제곱 SA 플러스 1 플러스 2의 A제곱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구해지게 되는데 는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 2의 A제곱은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임을 쓸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S'A 곱하기 SA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SA의 제곱 2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은 0 이렇게 가실 거죠. 그러면 2분의 3 S' A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여기서 약분을 할 수 있는 이 친구들 다 없애주시죠. 그럼 S'A는 결국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2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 이상이어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만 줬어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이고 그 실근을 가지고 놀 건데 gt랑 ht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ht, gt 잡아놓고 이게 항상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k라는 상수로 성립한다 라는 뜻이죠. 자, 문제 진행을 위해서 미리 미분을 해놨는데 지금 fx가 마이너스 4x 2의 4x제곱 꼴이고 f'x는 미분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4 2의 4x제곱 곱하기 1 더하기 8x제곱이라는 형태네요.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러면 이게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0 전에는 감소하는 함수였을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른쪽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함수는 나와 있지 않았고 지금 만약에 0 이상이라고 했으니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뭐 이런 함수라고 봤을 때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조건에 위반하죠. 그러면 0 이상이면서 연속이면서 항상 실근이 2개이려면 여기는 함수 그래프도 계속 증가로 이렇게 잡혀야 한다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EGT 플러스 HT가 항상 K라는 상수를 유지하려고 했으니 이렇게 Y는 T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GT고 여기가 HT가 되겠죠. 근데 그게 GT는 음수죠, 음수 여러분. HT는 양수고 그 음수랑 음수의 2배랑 양수인 값이랑 더했을 때 항상 K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그리기보다는 자, 0일 때를 한번 보실까요? 자,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 HT가 K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를 K라고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자, 요만큼의 간격을 봤을 때 이렇게 K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그것의 2배라면 이렇게 가실게요. 이렇게 2배라면 딱 이 GT 더하기 HT가 언제나 K가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도 지금 fx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단 0부터 7까지 fx, dx를 본다면 0부터 k까지는 어차피 0이니까 k부터 7까지 fx만 구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걸 잠깐 7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7-k니까 여기는 2분의 7-k가 되고 그러면 GT는 2분의 k-7이 되는 거겠죠. 길이의 음수. 그래서 k부터 7까지 fx, dx는 그걸 우리가 왼쪽에 아는 함수로 구해주면 너무 좋아서 2분의 k-7부터 0까지 2배의 마이너스 4x 2의 4x제곱 dx로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먼저 할게요. 계산을 보시면 2를 그냥 안으로 넣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2의 4x제곱이 되겠죠. 이게 2분의 k-7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대입하면 4제곱되고 k-7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k-7의 제곱이 4가 되는 꼴이겠네요.
그러면 K-7은 2이고 K는 9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일 때도 5니까 7보다 작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5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러 갈 차례인데요. F8분의 F9. 그럼 F8은 5랑 차이를 보시면 3 차이가 나니까 F-2분의 3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F9는 5랑 4 차이가 나니까 F-2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2분의 3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의 9제곱 분의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16제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약분해 주시면 3분의 4, 2의 7제곱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등비급수 문제네요. 지금 A, B엔 두 가지 수열이 나와 있으니 이때 첫째 항을 공비를 각각 A, B, R1, R2로 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고 했으니 R1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R2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첫째 항은 0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봤을 때 기억 조건부터 풀어주시면 1 마이너스 R1, R2분의 A, B가 될 거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R1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2분의 B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 A, B는 없어지고 1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플러스 R1, R2는 1 마이너스 R1, R2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건 2R1, R2는 R1 더하기 R2 빼기 1입니다. 자, 다음 니은 조건은요. 3 곱하기 1 마이너스 A의 짝수한 길이니까 R1의 제곱분의 절대값 A, R1이 될 거고, 우변은요. 1 마이너스 이번에 세제곱이라서 절대값 그냥 안 없앨게요. 절대값 R1의 세제곱분의 첫째 항이 AR 제곱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보였는데 여기 1도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가주시고, 자, 그 다음 약분 한번 갈게요. 이렇게 약분해서 여긴 절대값 R1이 될 거고, 여기 1 마이너스 R 절대값 R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R1을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게 1 플러스 절대값 R1 플러스 R1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바뀌었네요. 여기가 1 플러스 R1이고 여기가 1 플러스 절대값 R1 플러스 절대값 R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양변에 좀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3 곱하기 1 더하기 절대값 R1 더하기 절대값 R1의 제곱은 7. 절대값 R1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R1이 되겠죠. 그러면 4 절대값 R1의 제곱 플러스 4 절대값 R1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R1을 찾아주면 되겠죠. 절대값 R1은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전에 구했던 식이랑 합쳐서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절대값 R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R2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넣어보시면 첫 번째 2분의 1일 때는 R2는 R2 플러스 2분의 1 없어지네요. 그래서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R2가 R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R2가 2분의 1, R2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R1, R2 다 찾았죠.
자, 이제 답을 구하러 갈 건데요. bn은 b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b2n-1은 b1 곱하기 4분의 1의 2n-2제곱, b3n 플러스 1은 b1 곱하기 4분의 1의 3n제곱이죠. 그래서 b1들 다 약분 가능하고 결국엔 4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2n 플러스 1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1-4분의 1분의 1 더하기 1-16분의 1분의 64분의 1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64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3분의 4 플러스 60분의 1이겠죠. 그냥 120에 점개하시죠. 120 분배하시면 160 더하기 2니까 답은 162가 됩니다. 미적분 마지막 번호 3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양수 a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또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했을 때 hx는 그 원함수 fx와 gx의 차함수의 적분값인 거죠. 자, 그러면 f'x부터 조금 파악을 해볼까요? f'x는 자, sin x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가는 함수일 거고 주기가 파이겠죠. 자, 코사인 x를 보시면 이 대칭선 좀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지금 보시면 0 되는 포인트가 계속 생기죠.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데서 0 되는 포인트가 계속 생기고 풀, 마. 근데 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그 다음이 플러스. 이런 형태가 지금 주기가 파이인 함수랑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곱하는 형태이니까 계속 반복됨을 앞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fx를 또 그려볼 건데요. fx는 그려보게 되면 지금 x축은 안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fx는 여기가 풀 이렇게 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 똑같은 비율만큼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hx, fx에서 a에서의 접선을 뺐을 때 그때 x는 a에서 극대극소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고 여기서 a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a들을 찾아보면 a가 만약에 이런 애매한 데에 있게 되면 여기서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데 변곡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변곡점에서 A1부터 A6 이렇게 가질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 A3, A4, A5, A6라고 둔다면 이렇게 갔을 때 이런 형태의 변곡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A2가 뭐겠나요? 4분의 3파이가 되겠고 A6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00, 2파이에서 4분의 3파이 뺀
파이분의 100 곱하기 4분의 5파이. 그러면 125가 최종적인 30번의 답이 됩니다. 다음은 기하 문제풀이입니다. 기하 문제는 작년 수능과는 비슷했고 9월 모의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했죠. 30번보다는 객관식 마지막 번호 28번에서 평면과 함께 나오는 신유형이 나왔고요. 기하 기출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교과 개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번입니다. 좌표 공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A, B의 중점의 좌표가 4,0,7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9, 2분의 0, 2분의 B 플러스 6이 4,0,7이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4번입니다. 자, 타원 루트 3 마이너스 2 이게 위의 점이니까 간단하게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a제곱분의 루트 3x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2y는 1이죠. 이때가 접선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루트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y는 a제곱분의 3 루트 3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a제곱분의 3루트 3인데 그러면 위의 점을 이용해서 a제곱분의 3 더하기 6분의 4는 1, a제곱분의 3은 6분의 2, a제곱은 9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라서 여기는 9분의 3루트 3 바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루트 3, 3번입니다. 25번입니다. 대표적인 내적 기호랑 계산 문제인데요. 지금 절대값 이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루트 17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 식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4 벡터 A의 제곱 마이너스 4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은 17이 되겠죠? 나와 있는 숫자들 다 넣어주시고 44 마이너스 4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9는 17이 될 거니까 여기서 4 벡터 A 내적 벡터 B는 36이 되겠죠? 그럼 벡터 A 내적 벡터 B는 9니까 이제 구하려는 것도 제곱을 이용해서 이 크기의 제곱은 내적 벡터 B 플러스 벡터 B의 제곱 그러면 11 더하기 9 20 마이너스 2 곱하기 내적을 써주시면 되고 2니까 답은 루트 2가 됩니다. 26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이걸 알파로의 정사형을 A', B 알파로의 정사형을 B'이라고 했을 때 AB 길이도 6, A' 길이도 6이 되겠죠. 자, 지금 AB의 중점 M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을 M'이라고 할 때 그럼 A', B' 선분 위에 있습니다. 이 M'과 어떤 점을 이은 선분과 A', B'의 수직 인 어떤 P점이 있는 거고 그 PM의 길이가 6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삼각형 AB, A', B', P 요 삼각형의 평면 ABPB로의 정사형의 넓이 평면 ABP는 여기 있어요.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겠죠. 그 넓이가 2분의 9라고 했는데 삼각형 A', B', P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밑변 높이를 다 아니까 그러면 18이겠죠. 그 18에 이 평면 ABP와 A', B', P 사이에 요 이면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이 18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정사형을 구한 넓이가 2분의 9라고 나온 거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간단하게 4분의 1로 나오네요. 그래서 선분 PM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PM과 PM' 사이에 코사인 값도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PM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6이 됐겠네요. 그래서 PM의 길이는 24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은 이번에도 문제 의도에 맞게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y제곱 8x, 초점이 2인 포물선 그래프고 이 위에 한 점 A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했을 때 BC랑 CD랑 같도로 그려놓은 거죠, 지금. BC랑 CD랑 같도로. 이때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준선 추론 문제이므로 이렇게 수선 하나 잡고 이렇게 수선 하나 잡았을 때 여기의 길이를 t라고 하면 여기가 1대 2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도 2t가 됩니다. 그러면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길이 t, 여기 길이 2t가 되겠죠. 그럼 BC의 길이는 3t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BH 길이가 2루트 2t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이 영역부터 이 영역까지가 4, 크기가 4니까 4-t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래서 빨리빨리 구해주면 좋은데요. 여기서 이게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죠. 그래서 4-t에 3배를 하면 t가 되겠네요. 그러면 4t는 12니까 t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t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1이고 그럼 높이는 또 2루트 2, 여기는 6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가 Y좌표가 8루트 2가 나오니까 A의 좌표는 16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D좌표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D좌표가 여기가 2t니까 간격이 6이겠죠. 그러면 4일 때 몇이죠? 4루트인데 마이너스겠네요. 그래서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AB의 길이 18 곱하기 그 다음 AD의 높이 차이 그러면 12 루트 2겠죠. 그래서 답은 108 루트 2 3번입니다. 자, 28번은 보자마자 당황했을 거고 문제도 엄청 길고 평면에 이렇게 막 원이랑 타원이랑 같이 있어요. 이럴 때 차근차근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위에 AB의 길이는 18이다. 이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이 평면 알파 위에 있고 AB를 장축으로 하고 두 점 F, 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C2가 평면 베타 위에 있는 거죠. 자, C1 위에 한 점 P에서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선분 HF'은 HF보다 작다 나와 있고요. HF, F'이 6분의 파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평면 베타 위의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직선 AB에 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선 하나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보조선 그어주시면 여기가 똑같이 세타겠죠.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원 C1부터 단면화를 위해 바꿔서 그려서 갈 건데요. 여기서 A와 B를 이렇게 놓으시고 중심은 O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데 P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데 P를 잡았을 때 이때 수선의 발을 H'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H'. 그 다음 타원도 한번 그리러 가면 여기 A, B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어디 초점은 타원을 꼭 이용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디 Q가 지나고 원은 Q랑 이렇게 접하고 여기랑도 접하도록 네,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H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직선 그려놓으시고 자,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을 건데요. 자, 여기가 4면 1대 2 해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4루트 3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장축이 18이거든요. AB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4니까
이만큼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을 좀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라고 놨을 때 36은 14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144. 자,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인 거 계속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가 뭐가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12 루트 3 x 플러스 108이 0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6 루트 3의 제곱은 0이죠. 그럼 x는 6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가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딘가 중간이 있겠죠. 중심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여기 길이가 즉 여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 C1의 반지름의 길이가 9일 텐데 여기 9랑 루트 3이랑 피타고라스를 하면 루트 81 빼기 3 해서 루트 78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단면화한 여기에 옮겨보시면 여기가 루트 78이고 요 길이가 h부터 h'까지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코사인 세타는 루트 78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78분의 4 루트 78이니까 2로 약분하면 39분의 2 루트 78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쌍곡선도 먼저 세팅을 좀 해놨고요.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고 초점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보면 점 P는 1사분면 위에 있고 1사분면 위에 있고 Q는 PF' 위에 있고 여기가 Q가 있으니까 PF'F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 EC, 여기 길이 EC, 주축의 길이 6이니까 여기 EC-6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아직도 쌍곡선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쌍곡선을 이용을 하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길이가 D-6이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EC-D 플러스 6이니까 삼각형 PQF를 더했을 때 D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오고요. 4C가 28이다. 둘레의 길이. 그럼 C는 7. 하나 구했죠. 자, 이제 다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현상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자, 여기가 EC고 여기가 EC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6-EC가 되겠죠. 그 다음 또 Q가 여기에 잡힐 거니까 이때 D라고 놓으면 여긴 D-6이겠고 여기 길이는 6-EC-D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12-EC-D 더하기 EC 플러스 D가 네, 여기가 6 플러스 EC였군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 4C 플러스 12가 28인 현상이니까 4C는 16, C는 4가 되겠죠. 그래서 7 더하기 4 진행하면 답은 11입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AB를 1대3, BC를 1대3, CA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EF로 표시를 했고요. 지금 가족관 보시면 DP의 벡터의 크기가 1, EQ의 벡터의 크기가 1, FR의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D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영역에 PQR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에서 지금 벡터 AX를 바꾸는 형태인데요. 벡터 PB 플러스 벡터 QC 플러스 벡터 RA를 지금 PD 더하기 DB 더하기 QE 더하기 EC 더하기 RF 더하기 FA 형태로 바꿔주시면 여기서 DB, EC, FA가 각각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 될 거고, 그래서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벡터 PD 더하기 벡터 QE 더하기 벡터 RF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석이 중요한데, PD는 저 분홍색 원 어딘가에 있을 거고, QE도 Q가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어딘가에 원에 있을 거고, RF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게 더했을 때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만약에 P를 여기에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Q도 여기에 잡히고, 그러면 R도 여기에 잡혀서 크기의 최대값은 당연히 일직선으로 3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PQR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때는 DEF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DEF 넓이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DEF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정삼각형 ABC에서 정삼각형 안에 있는 ADF의 3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삼각형 ABC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6 마이너스 3 곱하기 ADF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겠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4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9 루트 3. 즉 4분의 7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이게 S니까 S 제곱을 하면 49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7입니다. 자, 풀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리소매듀입니다.